오늘은 코타키나발루에서 투숙했던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묵었던 클럽룸은 물론이고 퀴즈 프로그램과 알아두면 좋은 팁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동남아 여행을 하면 수영장을 목적으로 리조트의 투숙을 꼭 한 곳 이상 하는데요. 이번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5성 리조트 자체가 많지도 않았고 섬에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마젤란 수트라와 샹그릴라 탄중하루 두 곳의 리조트에 투숙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코타키나발루 여행은 기대보다 실망이 컸던 여행지인데 그래도 그중 가장 만족한 게 바로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마젤란 수트라의 로비 모습입니다. 5성 리조트답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5월에 취소 불가로 예약을 했었는데 아들이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투숙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 전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조금 일찍 체크인을 할 수 없겠냐고 물어봤는데 12시에 체크인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해서 바로 체크인할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나 리조트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환불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지만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한 편이었어요. 여기는 저희가 묵었던 6157호 클럽룸인데요. 처음 숫자 6은 건물 동을 의미하고 두 번째 숫자는 층입니다. 클럽룸은 방도 크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는 방인데요. 메인 로비와 별도로 클럽룸 로비도 있습니다. 24시간 시원하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직원도 별도로 상주하고 있었어요. 방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전실 같은 공간이 있고 좌측편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 공간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욕조와 샤워실이 모두 있고 수건과 어메니티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타월은 추가 요금 없이 요청하면 그때그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방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실 같은 공간에 장을 열면 금고와 다리미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투숙했던 63 호텔과 다르게 금고도 무겁고 튼튼해서 물건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금고였습니다. 방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작은 소파와 창가 쪽에 작은 공간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성인 2명과 아이 2명이 이곳에서 엑스트라 베드 없이 잠을 잤습니다. 개미가 있었다라는 후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투숙하는 3일 동안은 벌레 한 마리 못 보고 굉장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추가 이불과 베개는 립세션에 요청하면 추가금 없이 제공해 주었는데요. 물어보니까 창가 쪽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방 내부에 실링팬도 있고 에어컨 성능도 좋았는데요. 콘센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 콘센트가 여러 곳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마젤란 수트라에만 투숙을 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대지코를 준비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의 느낌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잠자리에 예민한 투숙객을 위해서 베개도 여러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요청하면 바꿔준다고 했어요. 여기는 제가 잠을 잔 공간인데요. 추가 이불과 베개를 요청해서 이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외부에서 잘 보인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벽에 기대면 선셋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객실 키는 기본으로 3개가 제공되는데요. 하나는 객실에 꽂아두고 부부가 하나씩 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은 시원하고 깨끗하고 넓었는데요. 1층이라 외부에서 잘 보인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만족했던 객실이에요. 코타키나발루의 물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샤워 필터는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투숙한 5개 숙소가 모두 동일했어요. 냉장고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편인데요. 그래도 성능은 괜찮았습니다. 샹그릴라 탄중하루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코타키나발루에서 투숙한 모든 숙소의 냉장고는 시원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사과와 오렌지를 웰컴 프루스로 받기도 했습니다. 클럽룸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클럽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클럽바는 클럽룸 로비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후 11시까지는 이 클럽바에서 무제한으로 음료를 주문해 먹을 수 있는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주스 같은 간단한 음료를 무제한으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알코올 음료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옛날에는 알코올 음료도 제공을 했었는데 23년부터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해피아워 시간에는 다과를 제공해 주는데요. 지금 보이는 메뉴가 바로 제공되는 다과 메뉴입니다. 클럽룸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투숙객은 1인당 80링깃의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간단한 다과로 생각을 하고 저녁을 사 먹을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첫날은 다과로 저녁을 해결하기도 했어요. 지금 보이는 에그타르트와 사태는 테이블당 한 번씩만 주문 가능한 메뉴인데요. 인원수에 맞게 제공이 되었고 추가 주문은 불가능했어요. 그 외에 다른 메뉴는 뷔페식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젤란 수트라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수영장인데요. 마젤란 수트라 수영장 외에 마리나 클럽 수영장과 퍼시픽 수영장까지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마젤란 수트라의 수영장입니다. 클럽룸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수영장과 키즈룸, 카페까지 모두 위치하고 있는데요. 피크 시간에는 이곳에서 에어바운서 미끄럼틀도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만 이용 가능했어요. 그리고 수영장 앞에는 이렇게 카페도 있는데요. 간단한 음료와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료 가격은 한 잔에 30링깃 정도로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클럽룸에 투숙을 한다면 무제한 이용 가능한 클럽바에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수트라하버 옆에 위치한 마리나 클럽인데요. 액티비티나 투어를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셀톤 포인트보다는 비용이 비싼 편이지만 나는 숙소에서 편하게 섬투어도 하고 액티비티도 즐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곳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약은 이곳 마리나 클럽 1층에 위치한 마리나 오피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용도 바로 앞에 있는 선착장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선착장 물속을 들여다봤는데 작은 물고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섬투어 시 본 것처럼 예쁜 물고기는 아니지만 물은 맑았고 물고기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는 마리나 클럽 수영장인데요. 마젤란 수트라 수영장보다 더 많이 이용한 곳이에요. 레일 수영장도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구조로 최대 수심은 1.8m입니다. 레일 수영장 옆에는 구명조끼와 타월을 빌릴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룸넘버를 이야기하고 무료로 대여 가능합니다. 튜브에 바람도 넣어주는데요. 마젤란 수트라 수영장에서 튜브 바람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튜브에 바람을 넣으실 분들은 마리나 클럽 구명조끼 대여소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명조끼를 빌리는 곳 옆에는 이렇게 음료나 간단한 간식을 주문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햄버거나 감자튀김, 사태 등의 간단한 요리와 음료 주문이 가능한데요. 가격은 한국의 음식점이나 그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마리나 클럽 레일 수영장 뒤쪽으로는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수영장입니다. 이 외에도 항구 쪽에 수심 1.5m짜리 수영장도 있는데 따로 영상을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젤란 수트라 수영장이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것에 비해 마리나 클럽 수영장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밤 수영을 즐기실 분들은 마리나 클럽에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리나 클럽 수영장에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총 2가지 슬라이드가 있는데 긴 슬라이드는 느리고 짧은 슬라이드는 더 빠르고 재미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 긴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중간에 자꾸 멈춰서 발로 밀어서 나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젤란 퍼시픽의 수영장입니다. 마젤란 퍼시픽은 선착장과 마리나 클럽을 지나 더 직진하면 나오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마리나 클럽 수영장을 더 좋아해서 퍼시픽 수영장은 한 번만 이용을 해봤습니다. 수영장 풀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가장 얕은 곳은 0.6m, 최고 1.6m까지 점점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풀장 중앙 원형바에서 수영을 하면서 음료와 칵테일을 즐길 수도 있어요. 마젤란 수트라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에어바운서 슬라이드를 중간중간 운영하고 있었고 어린이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어바운서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12시에서 2시, 4시부터 6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마젤란 퍼시픽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마젤란 수트라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밤 수영을 즐길 분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마리나 클럽 수영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구명조끼와 타월 대여가 가능한데요. 퍼시픽과 수트라 어느 곳에 투숙하든 상관없이 타월 대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는 곳은 마젤란 퍼시픽의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넓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인데요. 그에 비해 마젤란 수트라의 프라이빗 비치는 굉장히 작아요. 모래사장도 좁고 들어가는 사람도 적어서 들어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붉은색의 깃발이 걸려있지 않아서 들어가 봤는데요. 생각보다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물고기 밥으로 주는 빵은 키즈클럽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해파리에게 쏘였는데요. 커뮤니티를 보니 저 말고도 해파리에게 물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통증이 있어서 로컬 병원에도 방문을 했는데요. 마무틱 섬에도 해파리가 많았지만 쏘이지는 않았는데 리조트 프라이빗 비치에서 해파리에게 물렸습니다. 마젤란 수트라에 투숙하실 분들은 해파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젤란 퍼시픽에서 마리나 클럽까지 가는 길인데요. 선착장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마리나 클럽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많이 멀지는 않은데요. 더운 날씨에 아이와 함께 가기에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셔틀버스는 마젤란 퍼시픽과 마리나 클럽, 마젤란 수트라를 이동할 수 있는 버스인데 각 로비 인포메이션에 요청하면 무료로 불러줍니다. 버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또 도로로 이동하다 보니 실제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지만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리나 클럽 로비이고요. 여기가 마리나 클럽 수영장입니다. 다음은 마리나 클럽에서 마젤란 수트라로 가는 길인데요. 퍼시픽에서 마리나 클럽을 오는 것보다 거리가 가까운 편이에요.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다들 도보로 이동하고 셔틀버스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르면 바로바로 오는 편이었습니다. 걷기 싫은 분들은 저희처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젤란 수트라의 키즈클럽인데요. 수영장 바로 앞 그리고 클럽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수영 후 휴식할 때 잠깐씩 아이들 놀리기 좋았어요. 키즈클럽 왼쪽 편으로는 이렇게 카페가 연결되어 있어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키즈클럽은 꼭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 아이들도 꼭 부모가 동반해야 한다는 점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키즈클럽 내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내부에 있었는데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시원하고 쾌적하게 아이들 놀리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즈클럽에서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3일 투숙하는 동안 쿠키 메이킹과 보물찾기를 해봤습니다. 쿠키 메이킹은 제공되는 반죽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쿠키를 만들고 만든 쿠키를 구워서 나눠주는데요.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주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둘째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쿠키의 모양을 만들면 이름을 적고 구워서 주는데요.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직접 만든 쿠키라 그런지 시소들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은 보물찾기인데요. 보물찾기는 수영장에 열쇠를 뿌리고 열쇠를 찾는 게임이었어요. 찾은 열쇠로 보물상자를 열어 상품을 나눠주었는데요. 열쇠를 찾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상품을 모두 나눠주기 때문에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미있게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상품은 팔에 끼는 암링이었어요. 다음은 마젤란 수트라의 조식인데요. 클럽룸을 이용하는 투숙객은 클럽 라운지에서 조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 레스토랑보다는 가짓수는 적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일반 레스토랑과 클럽 라운지 중 선택을 해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메인 레스토랑보다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투숙하는 내내 클럽 라운지에서 조식을 이용했습니다. 가짓수가 메인 레스토랑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투숙객들이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는데요. 야채는 신선했고 음식들의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메인 레스토랑과 다르게 주문해서 먹는 메뉴도 있었는데요. 치킨이나 와플, 쌀국수, 토스트와 음료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테이블에서 직원을 호출해 주문하면 가져다 주는데요. 맛도 좋았고 편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젤란 수트라의 객실과 부대 시설, 퀴즈 프로그램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해파리에 물리는 사고는 있었지만 리조트는 정말 괜찮았어요. 극성수기 기준으로 1박에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성수기를 피하면 10만원대의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0만원에 투숙을 해도 만족을 했고 10만원대에 투숙한다면 너무 좋을 리조트였습니다. 많이 비교되는 샹그릴라 탄중하루와 비교해도 마젤란 수트라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는데요. 수영장 시설과 객실 상태 모두 마젤란 수트라가 더 좋았어요. 단 하나 샹그릴라 탄중하루보다 아쉬운 건 바로 선셋인데요. 샹그릴라 탄중하루처럼 선셋바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낌은 샹그릴라 탄중하루가 더 이뻤습니다. 코타키나발루를 다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다시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하게 된다면 마젤란 수트라는 다시 가고 싶은 숙소입니다.